안녕하세요. 오비찬의 모터사이클 일기. 지난번 일본 열도에 이어 이번엔 유럽과 인도 브랜드입니다. 먼저 트라이엄프인데요. 트라이엄프 보네빌. 네, 지난해 이미 유럽 등의 판매가 시작되었더라고요. 보네빌 얘기가 아닙니다. 트라이엄프 스피드 400은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사가 2023년 7월에 출시한 쿼터급 네이키드 바이크입니다. 스피드 400은요, 트라이엄프의 엔트리급 모델이지만 트라이엄프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성능을 그대로 계승한 모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라이엄프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성능을 그대로 계승한 모델이고요. 세련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라이엄프의 최신 전자장비를 탑재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자, 두 번째, 트라이엄프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가격도 경쟁력이 있는 편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트라이엄프 스피드 400의 글로벌 판매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은 만대, 만대입니다. 2024년은 15,0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 한국 내 출시될 예정이고, 가격을 예측해 본다면 글로벌 가격과 비교해 보면 대략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트라이던트 660의 한국 가격은 1,135만 원입니다. 트라이엄프 스피드 400의 한국 가격은 아마 트라이던트 660 가격을 기준으로 약 30%가량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 유럽이나 기타 국가에서 판매되는 절대 가치를 비교해보니 그 정도더군요. 따라서 트라이엄프 스피드 400의 예상 한국 가격은 약 700에서 800만 원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800 초중반?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다만 이는 단순한 추정치일 뿐이며 실제 가격은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사 코리아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스는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라이엄프 스피드 400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트라이엄프 바이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는 2024년 로얄 엔필드의 히말라얀 450입니다.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세련된 진화, 인기 있는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이 중요한 도약을 의미합니다. 다재다능함과 오프로드 기능이라는 오리지널의 강점을 바탕으로 파워와 정교함의 한계를 해결하여 더욱 역동적이고 고성능 라이딩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흥미로운 머신의 주요 업그레이드와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순행식 450cc 엔진이고요. 드디어 공랭식 장치를 버렸네요. 40마력의 452cc 단일 실린더를 갖고 있는 엔진을 자랑합니다. 이는 더 나은 온로드 성능, 쉽게 경사면에 대처하고 더욱 스릴 넘치는 라이딩 경험을 의미합니다. 로드 모드와 레인 모드 중에서 선택하여 라이딩 조건에 따라 연료 효율성을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볍고 민첩한 프레임. 새로운 프레임은 강성이 증가하고 지오메트리가 수정되어 온로드 안정성과 오프로드 기동성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서스펜션은 41mm 포크와 모노쇼크를 갖춘 장거리 서스펜션으로 이 설정은 범프 흡수력을 높이고 지상고를 높여줍니다. 앞바퀴는 21인치, 뒷바퀴는 17인치로 구성을 유지합니다. 신체 유형에 맞게 시트 높이를 조정하여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라이딩 자세를 보장하고요. 구글 지도를 통한 단계별 내비게이션 기능을 갖춘 디지털 계기판 덕분에 보다 더 편히 투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 중에도 휴대폰을 연결해 필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한국은 잘 모르겠네요. 전환 가능한 ABS를 통해 다양한 지표면과 라이딩 스타일에 맞게 제동 성능을 조정합니다. 등화류는 전부 다 LED 조명으로 바뀌었죠. 이제 뭐 이런 건 기본이니까요. 연료 요금량은 15리터. 이 정도면 투어러로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만 연비가 좋을 것 같죠. 로얄 엔필드니까. 좌석 높이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835mm부터 865mm까지. 전반적으로 2024년형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 450은 어드벤처 애호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군요. 올해 로얄 엔필드에서는 몇 가지 신제품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샷건 650,
매우 기대되는 이 크루저는 650cc 제품군에 합류하여 46마력과 52.3Nm의 토크를 생성하는 친숙한 648cc 병렬 트윈 엔진 플랫폼에 속합니다. 큰 타이어, 더 높은 핸들바, 단일 코드 계기판을 갖춘 복고풍 스크램블러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특징이고요. 크루징과 가벼운 오프로드 모험 모두를 위한 편안한 라이딩자서 충분한 성능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스피드 400 라이벌을 개발 중이라는데요. 이건 소문입니다. 소문. 로얄 엔필드는 트라이엄프 스피드 400과 경쟁하기 위해 순행 400cc 부분에서 새로운 모터사이클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세부사항 중 일부는 보고서와 추측에 근거한 것이며 로얄 엔필드의 공식 발표는 올해 말에 나올 예정이라는 소문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은 노련한 어드벤처 라이더부터 어반 크루저 등등 아드레날린을 추구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상징적인 모터사이클 로얄 엔필드의 흥미로운 발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국에는 딱히 매니아들만 관심 있을 아프렐리아 RS450 스포츠바이크 매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머신입니다. 한국 점유율이 좀 낮은 브랜드라 미사여구를 듬뿍 더해 찬양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버클을 채우세요. 개발 스토리, 사양, 그리고 이 제품이 주목받는 이유를 통해 여러분을 험난한 길로 안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수의 탄생. RS450의 이야기는 2019년 이탈리아 레이싱계의 강자 아프렐리아가 최고의 미들급 경쟁자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전설적인 RS 계보의 정신을 담아내면서도 다양한 라이더와 접근할 수 있도록 변형된 자전거를 원했습니다. 사자의 포악함을 장난기 많은 치타로 바꾸는 것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이거 재밌겠는데? 민첩하고 스릴 넘치고 가장 중요하게는 재미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렐리아 마법사들은 작업에 착수하여 모든 곡선과 구성 요소에 레이싱의 노하우와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성능의 경계를 넓히며 꼼꼼하게 설계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몇 달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그레이하운드처럼 매끄럽고 폭죽처럼 강력한 이탈리아 엔지니어링의 걸작입니다. 네, 야수 해방. 그렇게 탄생한 인상적인 사양. 이제 RS450을 고려해야 할 진정한 힘으로 만드는 사양인 핵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은 심장이 뛰는 55마력과 40Nm의 토크를 생성하는 450cc 2기통의 강력한 엔진입니다. 탁 트인 도로에서 격렬한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느낌을 상상되세요? 하지만 가와사키 GX4RR과 비교해본다면 물음표. 자, 프레임은 경량 알루미늄 프레임이 엔진을 받치고 있고요. RS450은 꿈처럼 코너를 개척하는 날카로운 핸들러가 됩니다. 이러한 세시의 완성도는 정확하게 맞춤 제작된 라이딩 슈트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정말 편안합니다. 건조 중량은요, 놀라지 마세요. 159kg. 네, 159kg. 자, 서스펜션은 쇼와 포크가 앞쪽에 있고 피기백 충격 흡수 장치가 뒤쪽에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경우에도 승차감을 부드럽고 차분하게 유지합니다. 모든 충격을 완화하는 개인용 충격 흡수 요정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충격 흡수 요정, 문장 멋있네요. 브레이크는 제동력의 성배인 브렘보 브레이크는 RS450을 자신감과 제어력으로 정지시킵니다. 자, 전자장치는요, 트랙션 제어, 윌리 제어, 런치 제어 등 전자마법의 전체 제품군은 리터급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로백이 4초 미만, 탑 스피드는 오버 190km라는 소문이 있네요. 덜덜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RS450이 왜 게임 체인저라고 말을 할까요? 성능, 접근성, 순수한 라이딩, 그 재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제품이고 수년간의 경험이나 연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탁 트인 도로에서 경기장의 스릴을 경험할 수 있는
머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속도의 민주화. 그리고 두 바퀴 자유에 대한 이탈리아의 열정의 구체화입니다. 숨을 멎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얼굴에 영구적인 미소를 남길 수 있는 바이크를 찾고 있다면 아프렐리아의 RS450은 그 순수한 라이딩 열반을 위한 전차입니다. 여기까지 아프렐리아가 외치고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왜 이럴까요? 왜? 듀카티 하이퍼모타드 698 모노 유럽에서 다니엘 실린더의 야수를 해방했습니다. 듀카티 하이퍼모타드 698 모노는 2023년 유럽 현장으로 폭발적인 등장을 하며 유명한 이탈리아 브랜드의 대담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는 듀카티 최초 다니엘 실린더 싱글 실린더 도로 주행용 슈퍼모타드이며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개발 배경은요. 슈퍼모토에서 영감을 받은 모터사이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들은 슈퍼모토의 민첩성과 재미를 포착하면서도 듀카티의 순수한 힘과 카리스마를 지닌 독특한 기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 네, 다음과 같은 바이크였습니다. 1번, 민첩한 핸들링과 유쾌한 코너링을 제공합니다. 이건 모터사이클의 덕목이죠. 2번, 듀카티다운 아드레날린 분출을 전달합니다. 3번, 듀카티의 유산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진정한 탁월함을 굳힌다. 이런 모토로 하이퍼모타드 698 모노가 탄생했습니다. 듀카티의 전통적인 V-트윈 엔진에서 벗어난 싱글 실린더 엔진은 듀카티 정체성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봐야겠죠. 진짜 초석이 되었는지. 상세 사양을 보면 엔진은 698cc, 네, 이건 거의 700cc네요. 순행식의 싱글 실린더. 네, 고무 벨트는 버리고 금속 케인 체인을 사용했고요. 데스모는 그대로입니다. 네, 듀카티만의 특징이죠. 9000rpm에서 77.5 마력이 분출되고요. 토크는 7500rpm에서 63Nm가 나옵니다. 세시는 역시나 강철을 썼군요. 관형 강철 격자 프레임을 썼습니다. 서스펜션은 45mm입니다. 마르즈키 USD 포크를 썼고요. 완전 조절 가능하답니다. 후면부는 모노쇼크 완전 조절 가능하고요. 브레이크는 전면 더블 디스크, 후면은 싱글 디스크가 장착된 당연한 브렘보 캘리퍼, ABS 당연히 있고요. 휠은 앞은 17인치, 뒤는 17인치 스포크 휠입니다. 전부 다. 무게는 건조시 176kg. 유럽 시장의 평가는 하이퍼모타드 698 모노는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민첩성과 핸들링, 라이더는 바이크의 가볍고 민첩한 특성을 높이 평가하여 굴곡진 도로와 좁은 도시거리에서 폭발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독특한 외모와 캐릭터, 공격적인 스타일링과 싱글 실린더의 포효가 군중 속에서 돋보이며 관심과 감탄을 자아냅니다. 물론 비판도 있어요. 유럽에서 높은 가격, 일부는 유사한 다중 실린더 오토바이에 비해 가격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한된 수화물 용량,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은 여행을 위한 수납 공간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점이라고 하기엔 어차피 슈퍼모토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될 부분들은 더 부드러운 다중 실린더 바이크에 비해 진동과 엔진 소음을 지적합니다. 이거 단점일까요? 이건 싱글 실린더라 어쩔 수 없는 진동과 엔진 소음이 발생하는데 그게 또 특성이죠. 장단점이 있는 거죠.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좀 높은 가격과 실용성의 한계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단념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고정관념을 깨는 스릴 있고 독특한 라이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이퍼모타드 698 모노는 부인할 수 없는 유혹적인 제안이 아닐까 합니다. 듀카티가 듀카티했네요. 유럽 시장에 2024년 반짝반짝거릴 바이크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봤고요. 물론 다루지 못한 모델들도 있습니다. 저만의 느낌을 얘기하자면 이 팬데믹의 폭풍을 이겨낸 글로벌 오토바이 시장은
2024년에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위해서 다시 그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어려움이 지속되는 동안 몇 가지 새로운 추세는 이 도전과 기회가 모두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길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륜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요. 도시 이동성, 즉 어반에서 이동하는 그런 이동성은 앞으로 혼잡 완화를 위해서 노력함에 따라 이 모터사이클은 자동차보다 높은 효율성으로 이 친환경적인 대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운전자의 의식이 문제가 되겠죠. 도심에서는 통근 친화적인 스쿠터와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는 결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어떤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람의 문제지 모터사이클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취미생활로 또는 그것을 모험과 여행으로 즐기시는 분들한텐 이 탐험에 대한 그런 갈증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재다능하고 오프로드 성능을 제공하는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은 특히나 이 시장에서 높은 판매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모델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화, 점점 발전하면서 고부가 가치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 마감 처리를 갖춘 고성능의 기능이 풍부한 오토바이를 찾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추세는 스포츠 바이크부터 크루저까지 다양한 부문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거든요. 물론 합리적인 가격과 프리미엄 가격 두 가지가 양존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기술 발전에 대해서 잠깐 첨언을 하자면 전자적인 라이딩 보조 장치 그리고 전기 파워트레인과 같은 첨단 기술의 통합은 모터사이클을 변화시키고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바이크들이 나올지 더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연기관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모터사이클입니다. 그리고 혹여 말이니까 극복해야 될 과제까지 얘기한다면 공급망이 좀 들쭉날쭉하죠.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 중단 사태, 팬데믹이라든지 또는 시장의 이동, 해외 공장들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파츠는 갑자기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오토바이 제조업체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생산 및 배송 시간에 영향을 꽤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압력과 원자재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오토바이 가격이 상승하며 일부 부분 수요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125cc 가격을 좀 보시면 이 말이 수긍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안 건드릴 수 없죠. 환경 문제. 엄격한 배출 규제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인식의 증가로 제조업체는 점점 이 청정 기술을 채택해야 하고 의무적으로요. 소음공해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야 되는 큰 숙제가 있죠. 꼭 잘 해결해서 이것도 운전자의 의식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음공해. 일단 순정으로 나오는 바이크들은 사실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하여간 이래서 내연기관 이륜차를 오래오래 즐겼으면 합니다. 저 역시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시겠죠? 자, 그럼 지역적인 전망도 다뤄보겠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이 지역은 인도,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높은 수요에 힘입어 여전히 지배적인 모터사이클 시장으로 남아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금 및 저렴한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프리미엄 모터사이클, 전기 스쿠터, 어드벤처 바이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연료 효율성과 배기가스 규제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 시장이 전체적인 판도를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북미 시장은 투어링 오토바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 오토바이 부문은 주요 제조업체로부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진 도심 이동용에 국한되겠죠. 주행거리 때문에. 자, 전반적인 전망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4년 세계 오토바이 시장은 모터사이클 시장은 유망해 보입니다.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도에 적응하고 기술 발전을 수용하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제조업체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도시 이동성에 증가하는 인기와 모험에 대한 갈증,
네,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수용 증가는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은 향후 꾸준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여러분 오비찬의 모터사이클 일기 유럽 시장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